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 판사 출신 변호사 손주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 김현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보통 어떤 경우에 처벌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금요일 저녁에 불금을 즐기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 대상으로 길 막고 음주 네. 측정하다가 걸리는 게 대부분 아닌가요?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제 음주운전 사건 하면서 좀 놀랬던 게 주차를 해놨던 장소가 조금 문제가 있을 때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차를 주차한 장소를 이렇게 옮겨주는 요 몇백 미터를 보고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거의 다 처벌이 되거든요. 이제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나 술을 마시긴 했는데 음주운전 아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술만 마시면 다 처벌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부장님?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법에서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도로교통법상에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것은 몇 퍼센트의 혈중 알코올 농도냐 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데 처벌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맥주 한 잔 마셨는데 측정을 해보니까 0.02%가 나왔다. 그러면 그 말이 사실 맞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 잔만 마시면 0.03%가 안 된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정말 어떤 사람은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은 0.03%를 훨씬 넘어갈 수도 있어요. 술 마시고 절대 운전하시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을 처벌할 때 그 법정형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걸까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징역 1년에서 2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를 넘는다면 징역형이 2년에서 5년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이 안 오실지 모르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만 넘으면 징역 7년 이하인 범죄 절도죄보다도 하한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음주운전죄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법정형이 돼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네, 가중처벌되는 경우 있죠. 그렇죠. 어떤 경우일까요?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면 가중처벌 될 것 같아요. 윤창호법이 도입이 되면서 소위 이진아웃죄였거든요. 두 번째 음주운전이기만 하면 가중처벌하기로 하는 것으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이 됐어요. 기한의 정도 없이 너무나 오래전의 것까지 들추어서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는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오늘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면은 오늘로부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서 확정된 적이 있는 사람은 가중처벌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1회에 그치는 경우가 적습니다. 진짜 애초부터 안 하시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한 번이라도 실수를 했다면 다시는 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에서도 계속 가중처벌의 문제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음주운전을 본인이 한 거를 알고 있는데 측정을 하려고 이제 경찰관이 다가올 때 좀 당황되니까 어떻게든 측정 안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순순히 측정하는 게 더 나은 건가요? 순순히 측정하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서 측정하시는 거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많은 수치가 나온 것 같다. 그러면 내 몸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입에 알코올이 남아있는 게 들어간 것 같다. 입안을 헹구고 다시 한번 측정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측정하는 정도까지 하는 게 경험적으로 제일 낫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측정하는 게 사실 제일 낫습니다. 맞습니다. 낮게 네. 나오고요. 어떤 분들 체열을 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체열을 하는 게 더 낮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체열하는 경우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왕왕 많습니다. 체열을 하러 병원에 가는 시간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또 추산하고 개선을 하면은 실제보다 더 높게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체열을 했어요, 이미. 했는데 본인 생각이 너무 높게 나와서 그럼 나 호흡 측정기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호흡 측정 결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체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높은 결과로 오히려 재판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주차장 같이 이런 공간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그러면 주차장에서 이렇게 음주운전하는 거 괜찮은 건가요?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건 어디에서 운전을 하든 차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기만 하면
전부 음주운전입니다. 대리기사님이 주차장에다가 차를 놓고 갔는데 다른 데로 옮기거나 차를 반듯하게 놓고 싶다고 해서 운전하시면 음주운전이라는 거죠. 안 됩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저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술을 마시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측정을 했을 때 실제 그 운전했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식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운전을 하고 몇 시간 후에 측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열해달라 네. 요구를 해서 병원 가는데 또 체열하는 데까지 1시간 걸리고 2시간 걸려서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측정 시하고 한두 시간에 오차가 생기잖아요. 네. 그 오차가 생기는 만큼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것을 보정하는 게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1시간에 0.015%씩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감소한다 라고 생각해서 그 시간만큼 더해주는 것이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실제 내 그때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계산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오래전 1930년 정도에 고안된 방식이고 너무 오래됐네요. 네, 진짜.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체형이나 네. 마시는 술이나 술의 종류 이런 것들이 또 다 달라져서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못한다 라는 반성적 고려도 있기도 하고 네. 또 그때 위드마크 공식의 처음에는 술을 마시면 모두 다 흡수된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부 흡수되지는 않고 또 그냥 배출되는 것도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래의 위드마크 공식이 아니고 0.7%만 흡수된다고 해서 네네. 변형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또 소위 보통 뭐 음주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게 경찰 단계에서 이렇게 끝나고 검찰로 안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경찰 단계에서 0.03%가 넘었다. 그럼 무조건 검찰에 송치된다고 보면 되고요. 네. 검찰에서는 무조건 기소한다고 보면 됩니다. 기소를 하는데 정식으로 법정에 나가는 구공판 기소가 아니라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하는 구약식 기소하는 네.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횟수가 반복될수록 벌금을 넘어서서 집행유예, 징역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이제 음주운전 관련된 방송에서 나온 내용들도 많고 사회 인식도 이 음주운전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 많아져서 형량이 점점 세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팁이 하나 있다고 해요. 검찰에 검사님이 있고 검사 직무대리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검사 직무대리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벌금 관련된 사건들 정도 되는 걸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검사 직무대리들이 처리한 사건들을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팁도 있다고 합니다. 네. 보다 한 단계 나아간 팁을 드리면 검사 직무대리가 처리를 할 사건으로 배당이 되어 있는데 네. 어느 날 검사님한테 사건이 재배당이 네. 돼서 가버리면 이거는 좋지 않네요. 좋지 않은 거죠. 네, 그렇죠.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걸까요? 양형 기준이 제일 중요하고요. 양형 기준에 의해서 판단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선 검찰에서 구약식, 그러니까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 기소를 하게 되면 벌금으로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양형 기준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양형 기준은 3번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 또는 5년 이내에 재범을 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3번 이상의 벌금형이 있고 네. 그리고 그조차 5년 이상의 재범이다. 네. 그러면 집행유예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높죠. 생각을 그럴 하시면 수 돼요. 있죠.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는 이제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부인 같은 걸 저희가 할 때가 있는데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렇게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을지 어떨지 궁금합니다.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경찰이 측정한 수치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네. 정말 그 호흡 측정기가 네네. 당시에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면 부인할 수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기록 같은 걸 파악을 했을 때 기록 내에서 이제 음주운전 측정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부인을 할 수 있고, 나머지 경우는 좀 일반 사건과 다르게 부인하는 방향보다는 다른 방향을 잡아야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상담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인이 가능한 경우 제가 또 두 가지를 추가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네. 음주라는 상태인 거 내가 알아요. 네. 그런데 내가 운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운전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남편이 집에서 술 한잔을 했는데 배우자 되는 분이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런데 신고를 119를 불러도 안 오고 택시도 잡을 수 없고 내가 운전할 수밖에 없어요. 네. 또는 누가 심정지가 와서 곧 죽을 상태인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내가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거라면 한 번쯤 얘기해 볼 만 하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추산한 경우, 그 경우에는 부인을 할 수 있는지 꼭 변호사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위드마크인 경우에 무죄가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네. 위드마크 공식은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보다 낮다라는 점을 계산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경우라면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2024년이 끝나갑니다. 이제 연말이 되니까 여러 모임들 많으실 텐데요. 그 최근 기사로 확인을 했는데 특별 음주 단속 기간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보셨다시피 음주운전은 정말 생각보다는 강한 처벌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 음주는 하시면 안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